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제 10월 20일 오후 시간인데요. 지금부터 전옥현의 안보정론을 시작하겠습니다. 이 대장동 게이트와 관련된 이 검찰 그리고 이 국회 국정감사 관련 내용을 여러분께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오늘 이재명이가 엊그제만 하더라도 18일만 하더라도 얼마나 의기양양했어요. 당당하다 못해 뻔뻔스럽다 못해서요. 철면피 정도의 입장을 보였는데 그래서 이제 뭐라 그럴까요. 이 부작용이 상당히 많았어요. 더군다나 크크크 흐흐흐 해가면서 웃는 거. 이거 우리 국민을 무시하는 거잖아요. 더군다나 지금 국민 60% 70%가 대장동은 바로 이재명 비리 의혹이나 마찬가지다. 그렇기 때문에 검찰 신뢰할 수 없으니 특검을 해라. 이런 압박과 이 분노가요. 하늘을 찔러요. 그런데 히덕거린다? 이거 얼마나 우리 국민을 무시하는 거예요. 이러한 이번 국정감사 언제든지 국정감사라고 하는 것은요. 국민을 대신해서 국회의원이 민의 대변인 기관이니까 질문하는 거예요. 국민의 궁금함을 국민의 질문을 대신하는 대변인 역할에 하는 것인데 그런 질문은 곧 국민에 대한 국민의 질문이잖아요. 국민이 질문하니까 비웃는 거나 똑같아. 그러다 보니까 역풍이 있어요. 이 역풍은 여론조사를 통해서도 나타나고 있잖아요. 오늘은 상당히 뭐라 그럴까요? 진중한 척하고 있어요. 진중한 척하고 있어. 그러면서 심지어 말이죠. 경기도정과 관련된 질문이 아니면 안 받겠다. 아니 경기도정 홍보하는 기회로 삼겠다. 당당하게 떳떳하게 받겠다. 라고 한 게 바로 엊그제예요. 그런데 한번 히덕거리다가 역풍이 나오니까 부르니까 그러자도 지금 이낙연 완팀 물 건너갔잖아요. 이제 놀래가지고 아예 당당하게 홍보하겠다고 하더니 질문 안 받겠대. 이게 바로 이재명이 이 수준 자기한테 불리한 질문은 이제는 안 받겠다. 이게 대통령 될 자질을 가진 사람이라고 보십니까? 자 이러는 가운데 말이죠. 이 핵심 4인방 여러분들 뭐 잘 아시잖아요. 김만배, 유동규, 남욱, 정영학 이 핵심 4인방 검찰 수사가 시원찮아요. 신뢰할 수 없어. 엊그제만 하더라도요. 여러분들 남욱 바로 풀어줬잖아요. 구속영장도 못 치고 그리고 김만배는 또 구속영장 첫자가 빠꾸 맞았잖아요. 이러다 보니까요. 이제 참 우리 국민들도 이런 검찰 전혀 신뢰하지 않아요. 그렇지만은 어쨌든 흉내는 내는데 오늘 4명을 동시에 다 불렀습니다. 그래서 지금 일각에서는 4명 대질신문하는 것이 아니겠느냐라는 얘기까지 나오는데 글쎄요. 검찰이 그렇게까지 대질신문까지 해가면서 이재명이의 이 가능한 범죄 행위를 찾아내려고 하는가? 저는 반신반의도 아니고요. 전혀 믿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오늘 이 소환 조사 받는 데서요. 이 김만배가 조금 입장이 달라졌어요. 지난번만 하더라도 들어가기 전에 포토라인에 서가지고 기자들한테 조목조목 반망했잖아요. 근데 오늘은 말을 많이 아꼈어요. 대신에 2가지는 분명히 얘기했어요. 50억 클럽 이거 들어가서 잘 얘기하겠다. 그 다음에 박영수 특검의 먼 인척 즉 분양대행업체 대표 이모 씨로 되어 있는데 이 사람한테 100억 준 거 그건 정상적인 거래였다. 이렇게 밝혔고 나머지는 말을 굉장히 아꼈습니다. 그리고 남욱이도요. 1시 45분경에 나타났는데요. 사실대로 잘 소명하고 있고 앞으로도 사실대로 잘 말씀을 드리겠다. 그리고 이 배당금 절반 그분이라고 말한 거 이와 관련해서도요. 다시 한번 또 얘기를 하고 있어요. 뭐라고 했냐면 입국 전에는 김 씨가 평소 유동규를 갖다가 그분이라고 지칭한 기억은 없다. 그러면서 제3자일 가능성을 언급했는데 JTBC 인터뷰 얘기에서요. 나중에는 뭐라고 했냐면은 이 사건이 이재명하고는 전혀 관계가 없다. 그리고 그분은 결코 말하자면 이재명이는 아닌 것으로 알고 있다. 그리고 언론에서 당신 그 말이 바뀐 거 아니야? 이렇게 하니까 말을 바꾼 게 아니고 오해를 한 것이고 저는 그렇게 말씀드린 적이 없다. 이렇게 딱 잘라서 딱 다 바꿨어요. 그리고 오늘 이 50억 클럽과 관련된 로비 의혹 그리고 비료사업 하기로 해서 회사를 만들었잖아요. 유원홀딩스 김만배가 아니고 유동규하고 이제 정민용 이 변호사 이 사람들이 만들었는데 이 자금 세탁 창구로 의혹을 받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는요. 죄송하다라고만 말을 하고 얘기를 안 해요. 여기에는 뭔가 흑막 비리 소지가 다분한 거예요. 그러니까 말이 꼬이지 않게 하기 위해서 죄송하다는 말만 하고 쏙 들어갔어요. 자, 그래서 이 남욱이에 대해서도요. 검찰이 그 첫날 도착했을 때 본래 수사 들어가기 전에는 구속영장을 칠 거다 바로 그랬는데 구속영장도 못 때렸어요. 이렇게 해서 비판 여론이 생기니까 그거 우리가 좀 수사가 다 끝났어. 수사가 미진하기 때문에 바로 구속영장은 칠 수 없다. 보강 수사를 해서 한번 검토하겠다라고 했는데 그 차원에서 오늘 다시 불러낸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검찰이 제가 보기에는요, 굉장히 원래부터 꼼수 수사를 하려고 작심한 것이 아닌가라는 의혹이 들 정도로 영 신뢰도 없고 그 속도감도 없고요. 새로운 언론에서 나온 얘기 이것조차도 제대로 확인을 못하는 수준 이하의 수사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오늘 두 번째로 소환을 했기 때문에 과연 김만배에 대해서는 재영장을 언제 청구할 것이냐, 거기에 들어가는 혐의가 어떻게 될 것이고 물증이 어떻게 인용이 될 것이냐, 보강이 될 것이냐, 남욱도 마찬가지. 그래서 이 두 사람에 대한 구속영장은요, 빨리 청구하는 것이 가장 시급한 일인데 전혀 신뢰할 수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참 걱정이 태산 같습니다. 자, 이러는 가운데 말이죠, 이 경실련에서 공식적인 이 성명을 발표했어요. 뭐냐면 대장동 민간 사업자가 1조 6천억 원의 부당 이익을 던졌다. 그리고 이재명이는요, 그동안에 뭐라고 그랬어요? 절반 또는 70% 정도 환수한 게 사실이다, 이렇게 얘기했는데요. 공공 환수한 것은 경실련의 계산으로 보면 10% 정도밖에 되지 않는다라고 하는 입장문을 내놓았습니다. 자, 이것만 보더라도요, 이 성남시 측에서의 이번 이 대장동 게이트, 그리고 이재명의 이 대외적인 공식 해명이 얼마나 말하자면 이 본인에게만 유리한 시각으로 해석하고 있는지, 객관적 타당성이 결여되어 있는 그런 뭐라고 그럴까요? 이재명식 홍보에 급급한지 다시 한번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경실련 입장문 내용을 제가 여러분께 간략히 말씀을 드리면, 기본은 딱 그렇게 되어 있어요. 대장동 개발 사업에서 민간 사업자들이 1조 6천억 규모의 부당이득을 취했고 공공으로 환수된 금액은 전체 이익의 10%에 불과하다, 이렇게 하면서요, 검찰과 경찰 수사는 언론 보도를 확인하는 수준에도 미치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특검을 통해서 대장동 개발 사업의 부패를 낱낱이 밝혀야 한다, 이렇게 기자회견을 통해서 입장을 밝혔습니다. 그리고 성남시는 국민이 위임한 공권력으로 국가의 논밭, 임야 등 그린벨트 땅을 강제 수용해서 개인과 민간 사업자에게 부당 이익을 안겨줬다. 그리고요, 그렇게 말하자면 강하게 비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경실련이 밝힌 내용 중에요, 국토교통부의 용지별 공급가격 현황 자료를 토대로 분석한 추정이익은요, 택지 14만 3,160평에 대한 매각 이익이 7,243억, 그리고 아파트 분양 이익이 1조 968억, 이게 두 개를 합치면 약 1조 8,211억 원이 된다는 겁니다. 추정이익. 근데 1조 8천여억 원의 90%에 해당하는 1조 6천억 원이 화천대유하고요, 다른 민간 개발사들이 가져갔고 성남시가 환수한 금액은 불과 1,830억밖에 되지 않는데 이것은 10%에 불과하다, 이렇게 경실련이 주장하고 있어요. 예. 참고적으로요, 1,830억 원은 도시개발공사가 2019년도 3월 대장동 사업 시행사인 성남의 뜰로부터 받은 배당금 전액이 1,830억밖에 되지 않습니다. 자, 그래서 이 경실련 관계자는요, 공원과 터널을 이익으로 보더라도 땅을 강제 수용해서 진행한 사업에서 민간의 수익이 너무 많다, 그러면서 화천대유 대주인 김만배 씨와 그 가족 등에게 돌아간 이익만 하더라도 6,500억 원이다, 이렇게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경실련은요, 성남시가 시민을 외면한 행정을 폈다는 점도 강력히 지적하고 있어요. 성남시가 강제 수용한 공공택지를 팔지 않고 건물만 분양했다면 공공이익이 4,500억 원으로 지금의 25배 정도 증가했을 것이다. 그러면서요, 판교처럼 공기업이 택지 개발부터 아파트 분양까지 주도를 했다면 시민들이 좀 더 저렴한 가격에 내 집 마련이 가능했을 것이다. 성남시가 토지를 100% 수용하고 용도 변이까지 해주었음에도 불구하고 결과적으로 성남시가 보유한 임대주택은 하나도 없다, 영체이고요, 분양가 상한제마저 적용되지 않고 있어서 민간 개발사가 막대한 이익을 취했다, 이렇게 비판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요, 경실련은 대장동 개발은 모범적인 공익사업이 아니라 공공력을 동원해서 민간 특혜만 안겨준 토건 부패 사업이다. 정치인, 법조인, 시의회 공무원 등의 뇌물수수 여부를 밝히기 위해서는 특검 도입이 즉각 이루어져야 한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문재인 대통령은요, 제2, 제3의 대장동 비리가 없는지 수도권 개발 사업 전체를 수사해야 한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 경실련의 주장, 이 경실련 전문가들이니까요, 이 수치 분석이 굉장히 정확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것과 관련해서요, 이 오세훈 시장이 삼성동의 현대차 글로벌 비즈니스 센터와 비교해서 서울시의 경우에는 이 삼성 비즈니스 센터만으로도 1조 7천억 원을 환수했다. 단군 이래 이것이야말로 최대의 환수다. 이렇게 비판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대대적인 민간 이익의 독점, 이거를 참여연대가 비판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민변도요, 지난 7일 날 유사한 내용을 발표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이 참여연대하고 이 민주사회, 그 다음에 경실련에서 어제 발표했죠. 이거를 보면 경실련과 참여연대, 그리고 민변 모두 나서서 이재명 지사 주장이 궤변이다. 이렇게 주장하고 있는데 사안의 심각성이 있다. 그리고요, 이 경실련 이 반박문에는요, 숫자로 따진 개발 이익, 이것이 그냥 얼마만큼 그렇게 손해를 받는지 1조 6천억 원, 민간 업체한테 90%가 들어갔다는 거 아니에요? 환수가 1830억 밖에 되지 않고, 이런 것도 문제지만 개발의 공공성 자체도 사라졌다. 이런 비판도 경실련은 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성남시가 토지를 100% 수용해서 용도 변경까지 해줬는데도 성남시가 보유한 임대주택은 하나도 없어요. 분양가 상한제마저 적용하지 않았기 때문에 민간 업체가 조 단위의 이익을 가져갔고 원주민과 입주민 부담만 더 커졌다. 그래서 이 원주민들이 일어나는 것은요, 지극히 당연한 것으로 보인다. 이런 보도나 마찬가지입니다. 예. 자, 그리고요, 이러다 보니까 윤석열 캠프 김병민 대변인이 방금 입장문을 내놨어요. 했는데 내용은 뭐냐? 이재명 구하기 프로젝트의 한문처럼 움직이고 있다. 검찰이 말이죠. 제가 그래서 모두에 말씀을 드렸지 않습니까? 이 남욱 이런 사람들, 김만배, 그 다음에 정영학, 그 다음에 김만배, 정영학, 남욱, 그 다음에 유동규, 이런 사람들이 전부 다 한 몸처럼 검찰과 움직인다. 즉 검찰이 이런 사람들과 한 몸처럼 움직이는 거, 이게 도대체 웬일이냐, 이렇게 지금 비판적 입장문을 막 내놨습니다. 그러면서요, 이 바로 남욱 변호사가 엊그제 석방됐잖아요. 이거와 관련한 입장문인데요, 미국으로 도망간 사람도 석방하냐, 검찰이 이재명 구하기 프로젝트의 한 몸처럼 움직이는 진짜 이유가 뭐냐, 이렇게 지금 강하게 비판하는 입장문을 내놨어요. 대장동 특혜 의혹의 핵심 인물인 남욱 변호사가 석방됐고 수사가 충분히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이유라는데 지금까지 수사팀은 무엇을 했다는 말이냐. 그러면서 남욱이 귀국 의사를 밝힌 것이 언제인데 수사 준비에 손을 놓고 있었다는 자백과 다름없다. 그리고 김만배의 구속영장 기각에 이어서 남 변호사의 석방이 연달아 이루어진다고 하는 것은 검찰이 대장동 사건의 진실을 밝힐 의지가 없음을 뜻한다. 남 변호사는 귀국하면서 기자들이 묻지도 않았는데 이재명 지사를 옹호하기에 바쁜 모습을 보였다. 남 변호사가 녹취록에 그분은 이재명 지사와 관계없다고 이렇게 얘기했는데요. 이거는 뭐 저도 여러분께 말씀을 드렸지 않습니까? 이미 보도해드린 바 있습니다. 예. 그리고 김병민 대변은요, 남 변호사는 왜 자진 귀국을 선택했나? 이 후보의 지지율이 급락하자 이재명 구하기 프로젝트의 일환으로 그가 움직인 것이 아닌가 하는 의문이 든다. 그리고 실체도 없는 고발사주 의혹에 대해서는 검사들 사무실까지 압수수색하면서 온갖 난리를 친 검찰 아니냐. 대장동 특혜 의혹의 총체적 부실의 수사를 더는 지켜올 수 없다. 그리고 또 당장 특검을 수용하지 않으면 더 큰 국민적 저항에 직면하게 될 것임을 경고한다. 이런 입장문을 내놨습니다. 그리고 지금 양강구도 다른 한 축인 이제 홍준표 의원도 강한 입장문과 그리고 대안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이제 특검을 받아라 이런 거죠. 대장동 비리 의혹이 온 나라를 뒤흔들고 있다. 대장동 게이트의 몸통이 이재명 지사는 국회 국정감사에 나와서 온갖 말장난과 덮어씌구로 진실규명을 바라는 국민을 기방했다. 그래서요, 이재명은 비리를 부인하지만 이 대장동 비리가 이명박 게이트라고 하는 것은 천하가 다 아는 사실이고 이런 거학의 몸통이 여당의 후보가 된 것은 나라의 불행이고 민주주의 위기이다. 그렇게 비판하고 있어요. 여러분들 뭐 생각 똑같으시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검찰과 경찰의 수사태로 또한 눈뜨고는 도저히 볼 수 없는 지경이다. 여당 국회의원과 내각 검찰과 경찰 공무원이 한 통 속으로 영합해서 대장동 범죄 카르텔을 철벽 옹호하고 이런 판국의 청와대의 엄정 수사 지시가 무슨 소용이 있겠느냐, 이렇게 비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요, 이 홍준표 의원은 오늘 비장한 심정으로 문재인 대통령에게 엄중 경고한다.
지금과 같은 검경 수사는 이 사건의 실체적 접근을 기대하기 어렵다. 그리고 진실규명을 위해서는 특별검사를 받아들이는 것밖에 없다. 만약에 이런 요구가 받아들이지 않으면 나는 집권하는 즉시 대장동 비리 등 거액과의 전쟁을 선포할 것이고 특별검사 등 다양한 가능 수단을 다 동원해서 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울산시장 선거 부정이라든가 김정은에게 넘겨준 USB 의혹도 엄중하게 척결해 나가겠다. 이렇게 입장을 밝힌 바 있습니다. 자, 이제는요, 오늘 국감장에서 있었던 아주 특이한 사례입니다. 심상정 누굽니까? 바로 대선 후보예요. 정의당. 이재명이 여권의 제1주자로 확정이 됐어요. 이 두 사람 사이가 대장동 문제를 가지고 정면 충돌을 했습니다. 바로 국토위 국정감감인데요. 그래서 도둑, 죄인, 착한 사람 이런 등을 거론하면서 전초를 벌였는데 대선 후보들끼리 국감장에서 공방을 벌인 것은 이번이 사실상 초유라고 합니다. 자, 심재철 의원은요, 10일 대장동 개발 의혹에 대해서 이재명 후보한테 입장을 내놨는데 뭐냐면 성남시가 도대체 어떻게 설계하고 무엇을 관리했기에 8천만 원 투자한 사람이 1,000억 원을 수익으로 가져갈 수 있느냐 이렇게 물었어요. 그리고 이 후보는 800만 원을 투자해서 1,000배 벌었다고 하는 것은 투자 수익률과 자본 수익률의 차이를 모르는 것이다. 둘은 완전히 다른 것이다 라고 응수를 하고 있고요. 대장동 사업이 자산 격차 해소에 어떻게 기여를 했냐라는 지적과 관련해서는 이 후보는 이거 5,500원 환수라도 안 했으면 자산 격차가 더 커졌을 것이다 라고 지금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요, 또 이재명 후보가 이번에는 이제 한 얘기인데, 엊그제 국민의힘 의원이 50억 원을 몇 돈은 잔돈이라고 말하던데 5,500억 원은 작은 행정적 이익이다 라고 말하는 것과 같은 의미로 받아들였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20년 늦게 정부에서 도시개발 사업으로 공공이익 환수 1,700억 원을 받는 거, 이거는 채무정산 되는 것이 아니죠. 예. 자, 그래서 이재명 후보가 이제 이재명 후보하고요, 오늘 국회에서 심상정 후보가 정식으로 정면으로 충돌했어요. 이거를 이 정리를 잘 한번 해드린다면 심상정 후보가 먼저 도둑, 죄인, 착한 사람을 거론하면서 대선 토론의 전초전을 벌였습니다. 그런데 국감장에서 대선 후보들끼리 공방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심상정 후보가 이낙연한테 성남시가 도대체 어떻게 설계하고 무엇을 관리했기에 8천만 원 투자한 사람이 1,000억 원의 수익을 가져갈 수 있느냐. 이게 곧 남욱 이 변호사 얘기를 하는 거예요. 네. 그러면서 심상정 후보가 이렇게 이제 질문을 하는 것이죠. 그리고 또 이 경실련 조금 전에 말씀드린 자료를 인용해서까지 심상정 후보가 이 개발 사업의 실제 이익은 1조 8천억인데 공공 환수 금액은 10%에 불과하다. 이 후보가 큰 도둑에게는 자리를 다 내주고 작은 확정이익에 집착해 이거라도 얼마나 라고 이렇게 뻥튀기를 하고 있다. 이렇게 비판을 했습니다. 자, 그러면서요, 심 후보가 이재명을 상대로 해서 죄인이라고 말하면서 두 사람이 폭발했다고 합니다. 심 후보는 돈 받은 자가 범인이면 그걸 설계한 자는 죄인이다. 이렇게 지적했고, 이재명 후보의 경우에는요, 돈 받은 자기 범인, 설계는 내가 했다를 이용해서 비판을 하고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이 죄인 이런 말을 가지고서 이제 한번 심상정 후보가 이재명을 비판하니까 결국은 폭발한 거예요. 그래서 이재명 후보의 경우에는요, 도둑질을 설계한 사람은 도둑이 맞지만 공익 환수를 설계한 사람은 착한 사람이다. 이건 자기는 착하다 이거죠. 예. 자, 그리고요, 심상정 후보에게 주어진 질의 시간이 다 지난 뒤에 회의 진행을 맡은 사람이 조홍천 의원인데, 조홍천 의원이 이 후보에게 답변 시간을 따로 주지 않으면서 따로 주면서 두 사람의 공방이 당내 소란으로 번졌다고 합니다. 국민의힘 소속 국토의원들은요, 이 조 의원한테 고성을 지르면서 항의하자 조 의원은 지시를 했으니까 답변할 기회를 줘야 하는 게 아니냐, 이게 호통을 치면서 맞대응을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항의가 이어지자 조 의원은 이 후보에게 그러면 남은 답변은 다른 질의를 먼저 받고 가라. 이 후보는 답변할 게 10초밖에 안 남았다. 거의 다 끝났다. 그러니 마저 하겠다. 라면서
하면서 오늘 국감장에서 이 심상정과 그리고 이재명의 충돌은 막을 내렸다. 이렇게 지금 보도가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요, 이제 하나 더 말씀을 드리면, 전현희 권익위원장이요, 오늘 참 엄청 말이 안 되는 얘기를 했어요. 뭐냐면 지금 이재명 변호사비와 관련해서 대납 의혹도 대납 의혹이지만 과연 무효 변론한 사람들은 법률적으로 김영란법 위반이 되느냐 안 되느냐, 이게 핵심이잖아요. 이미 지금 권익위에서는요, 말하자면 이러한 유사한 경우에 이거는 뭐라고 그럴까요? 이 김영란법 위반이다, 이런 해석을 내놓은 바 있어요. 그런데 오늘 전현희 위원장이 정무위에서 정미 국정감사에 참석해서 한 얘기를 보면 아니라는 겁니다. 뭐라고 얘기했는지 한번 보시죠. 지인이나 친구 등 아주 가까운 사람에게는 무료로 변론을 할 수도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윤창현 의원이 질문을 하는 거예요. 시세보다 현저히 낮은 가격으로 변호를 받는 것이 청탁금지법 위반에 해당하느냐. 그러니까 그 자체로 그 법 위반은 아니다. 그러면서 변호 비용은 여러 가지 상황을 보고 그때그때 정해지기 때문에 시세라는 것이 딱 정해져 있지 않다고 본다. 그리고 시세보다 현저히 낮다는 것은 자체가 법적으로 가능한 판단인지 말씀드리기 어려운 부분이 있다. 이렇게 발표를 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금전적 가치가 있는 변론을 맡았다면 청탁금지법 위반에 해당하느냐, 이렇게 질문하니까 청탁금지법에 명시된 금품수수에 대해 금품수수에 해당할 여지는 있다. 그렇지만은 정당한 권한이나 다른 법령, 사회 상규에 의한 금품의 경우 청탁금지법으로 의율되지 않는 예외 조항이 있다는 거예요. 실질적으로는 예외 조항을 해당하는지를 확인하기 위해서, 실질적으로 예외 조항에 해당하는지를 확인하기 위해서는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확인할 필요가 있고 굉장히 이거는 중요한 상황의 반전이다. 이런 지금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이것으로 오늘 오후에 있었던 대장동 관련 국감 요지를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어서 또 중요한 뉴스 많이들 기다리고 있거든요. 알람을 설정해서 꼭 제 방송 많이 들어주셔서 정권 교체에 누구보다도 앞장서는 유튜브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대단히 고맙습니다.